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 논란이 일자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문화 왜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개막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당국에 항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이 폭발하면서 해외 언론까지 가세하자 한국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문제 내용을 전달했으며 중국이 한복은 한국의 옷이자 조선족의 옷이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리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서로 중국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베이징 올림픽을 문제없이 치르려는 중공의 무마책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거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올림픽 직전 중공 고위층 장가오리에게 과거 성폭행들 당했다고 폭로했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이가 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번복한 사실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중 일부는 중국에서 조선족 대표가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현재의 왜곡된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보는 시각이며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고 왜 중공이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공은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 소속시키거나 더 나아가 해외에서 한국 문화라는 개념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중공의 소프트파워 전략이라고 얘기하며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중공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동북공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또한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중공은 이 연구를 체제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1980년대부터 리덴프, 순위량 등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진행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문화공정 역시 동북공정을 정당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 문화를 예속화하고 중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계획됐는데 중공이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중화 패권주의를 표방하며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인 고구려 발해의 역사까지도 중국 역사의 일부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이 이제는 문화 영역으로까지 확대돼 한국 문화 탈취 전략으로 진화된 것이죠. 이들은 한국의 지부와 공자학원을 세우고 차이나머니를 뿌리면서 한국 문화의 기원은 중국 문화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입장을 지지할 것을 유도하며 한편으로 중국 우마오를 동원해 댓글 조작과 선동을 벌이며 왜곡된 애국심을 부추겨왔습니다. 중공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매체 공작을 많이 하는데 이를 전파공정이라고 부르며 관영 매체는 물론이고 외교공관, SNS, 댓글 부대까지 총동원되어 전 세계적 여론을 조작해 문화공정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전통민요 아리랑을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세계에 선전했고 우리 동요 반달을 조선족의 민요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의복인 한복이 중국 명나라의 한풀을 계승한 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드라마와 예능, 온라인 게임, 2020 미스 홍콩 선발대회에 등장시켜 한복을 중국 의복 한풀라고 말하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중국 드라마 상스의 출연 배우 쉬카이는 촬영장에서 한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한풀라고 말하며 웨이보에 이를 게시하고 드라마 제작자는 한복이 명나라 한풀을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 홍보물에 한복을 입은 캐릭터를 등장시켜 중국 게이머들의 한복은 중국 민족인 조선족 문화라는 주장을 부추긴 뒤 논란이 되자 국내 서비스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를 김치의 근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 관영 언론 한구시보가 민간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해 중국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를 국제표준으로 정했고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김치 산업의 세계 표준이 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앞서 미디어파이도 보도했지만 16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즈치를 통해 영상에서 김치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해 선전했는데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단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한국 김치를 국제적 표준으로 이미 공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파오차이는 채소를 절이거나 끓인 후 발효하는 염장채소로 필끌과에 속한다는 점에서 김치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중공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조상이 중국인이라는 손북공정도 서슴지 않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사 금일초점은 조상의 본적이 산동인 아시아 축구왕 손흥민,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대 멋있는 득점 1위의 선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는 손흥민의 본가인 강원 손씨가 중국 산동 지방의 옌타이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중국 출신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밖에 중문판 위키피디아에 조선족을 검색하면 세종대왕, 김고, 반기문, 박정희, 김대중, 김연아, 이영애 등의 인물들이 조선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손흥민도 처음에 올라 있었지만 비난이 쇄도하자 나중에 내렸습니다. 하편에서는 이러한 중공의 문화 공정이 어떻게 세계 패권 야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